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라. 모든 수사 권력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통제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사권이 국민의 대표에게서 독립한다면 수사기관이 집단화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유익하도록 검찰 국가를 만들어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를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로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라는 두 권리를 국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총장과 지방경찰총장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셋 있는데 언론과 법원과 검경입니다. 언론은 진실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므로 굳이 선출될 필요 없이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언론사의 이익이나 언론인의 이익을 위하여 붓을 놀리는 나쁜 언론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므로 언론은 논의에서 빼도 될 것입니다. 법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나눈 것으로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도 하고 그 업무가 수사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정을 심각하게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간접적인 견제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권력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우리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해왔습니다. 그들은 권력자 입맛대로 또는 검찰 총수 입맛대로 심지어는 수사 검사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놀란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려 했지만 이미 비대해지고 권력 집단화한 검찰은 끊임없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가장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항한 것이 검찰 자신이었고 심지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치인을 가진 방법으로 수사하여 그 자리에서 내쫓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검찰 권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이는 이른바 이의제의수법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니 수사를 하게 되어 공수처 검사나 검찰청 검사가 서로 견제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가 국민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이를 감시하게 해주어서 비로소 국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이를 감시하게 해 주어야 비로소 국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등 수사권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수사부를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책임자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진실과 선과 정의를 저버리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되면 수사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독점되어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수사를 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전에 했던 편파 수사의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편파 수사를 자행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특정 집단에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검찰 집단을 하나의 독립한 권력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그는 이제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완벽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 이유인 셈이죠. 어떻게 감히 이런 것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견제받지 않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가 민주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정당도 특정 정당이 연속해서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민주사회가 망가지게 되는데, 하물며 수사권이 견제받지 않는 검찰 집단의 전유물이 된다면 그들이 불법 수사, 편파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과 악과 불의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에 편성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그들이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고 수사하지 않을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검찰 집단이 국가의 커다란 암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부가 국가의 커다란 암덩어리가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 정보격차 등 모든 격차와 차별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사회에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와 스위스, 캐나다 등의 선진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보다 더욱더 발전된 민주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 각종 격차 해소, 문화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에 필요한 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정부에 제공해야 하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하여 진실과 선과 정의가 이기게 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부는 거짓과 악과 불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여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악과 불의가 패배한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를 맡은 기관의 장을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선과 의로움을 우리가 실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